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려입니다. 대신 들어드립니다 시리즈. 오늘은 윌슨 베넷의 서열 3위 바로 레졸루션 3 제로 이 스피커죠. 자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6개의 제품으로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레졸루션 3 제로는 위에서 보면 딱 서열 3위 에미넌스 옴니움 바로 밑에 있는,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액트 3 제로까지가 톨보이고 나머지는 스탠드 거치형이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중앙에서 살짝 위쪽에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졸루션 3 제로는 포맷으로 보면 바로 위에 상위 제품 에미넌스 옴니움을 축약시킨, 그래서 미드레인지 베이스 사이에 트위터가 있고 아래쪽에 아이소바릭 구조로 되어 있는, 아이소바릭 관계에 있는 우퍼가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다운파링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윌슨 베넷의 그 세대로 보면 당연히 최신, 그래서 3 제로고, 3 제로라는 의미는 바디가 액트 3 제로, 윌슨 베넷이 스피커의 시작이었던 ACT 액트 시리즈의 최신형 바디 액트 3로 되어 있고, 유닛들이 전부 바이오테크틱의 3번째 버전, 그러니까 테크틱 3 드라이버라고 보통 부르죠, 자사에서는. 그렇게 전부 교체된, 종종 설명하지만 이 유닛들의 특징은 트위터의 진동판 바깥쪽 가이드, 미드레인지와 베이스는 중앙의 덕트 커버에 피보나치 패턴을 입혀서 유닛의 표면과 표면을 떨어진 이후에 나가는 그런 음파들 중에 음원 외의 정제파 같은 거를 갑자기 싹 삭제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계의 패턴대로 서서히 소멸시키는 그런 피보나치 패턴을 입혀서 만든,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이 R&D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답게 이렇게 완성을 시킨 이 피보나치 시리즈 전체를 그런 패턴을 입혀서 완성시켜서 이름 자체도 피보나치라고 입힌 그런 시리즈가 됩니다. 레졸루션 3 제로는 최상위 3모델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경계선을 나눠놨는데 상단 쪽이, 아래쪽이 이제 피보나치 트위터, 바깥쪽은 실크돔, 안쪽 프레임을 카본으로, 그렇게 해서 고역 유닛의 특성을 강화시킨 그런 피보나치 트위터가 아래쪽에 있고, 위쪽이 미드레인지죠. 윌슨 베넷 스피커, 모든 스피커들은 미드레인지랑 베이스가 이렇게 봐서는 외관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대역은 서로 완전히 달라요. 대역 자체만 다른 게 아니라 이 미드레인지는 크로스오버조차도 거치지 않게 그냥 자기 내 소리만 다 내게 만들었어요. 뭘 커트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위쪽이 6.9인치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아래쪽이 6.9인치 베이스입니다. 낮은 음을 내게 돼 있고, 이 아래 2개가 안쪽에서 서로 마주보게 돼 있는 클램쉘 구조로, 아이소바릭 구조로 돼 있는 2개의 베이스가 또 똑같은 6.9인치짜리가 총 4개, 안쪽까지 하면 4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 7개 유닛이 장착된 스피커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역이 30에서 30이에요. 30Hz, 높이는 30kHz. 위에 30kHz는 피보나치 시리즈 전체가 다 똑같은데 같은 트위터를 쓰기 때문에 베이스가 이제 조금씩 다르죠. 옴니움이나 에미넌스로 가면 이제 20Hz대까지 떨어집니다. 얘가 29Hz나 뭐 이렇게 되면 옴니움이나 이런 제품하고 좀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얘는 2자가 아닌 3자로 시작하게 저역을 그렇게 설정한 것 같고, 요 세 모델은 에미넌스하고 옴니움하고 레졸루션은 묘하게 계급 차이를, 여기까지는 올라오면 안 돼, 이렇게 딱 선을 나눠놓은 게 좀 눈에 보여서, 레졸루션도 보면 전면 패널 디자인도 조금씩 다르지만, 참고로 에미넌스랑 옴니움은 앞쪽 패널이 이만큼 더 두텁게 됐어요. 얘는 그게 없죠. 그리고 아래쪽에 소위 베이스, 이게 옴니움이나 에미넌스는 아주 푸짐해요. 레졸루션은 이제 액트 3 제로나 이런 제품에 비해서는 모양을 갖췄는데 바로 위에 옴니움만큼의 크고 좀 웅장한 베이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게 그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나는데,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자사에 설정한 계급 차이입니다. 레졸루션 3를 드라이브할 두 앰프가 오늘은 이쪽이 이제 T+A의 PA3100HV,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봤던 매킨토시의 MA12000, 이 두 제품으로 시청을 해볼 텐데, 이 두 앰프의 스타일은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던 버메스터 032 MA12000은 그래도 어느 방향을 가다가 이렇게 서로 진로가 바뀌는, 결이 다르고 서로 길이 다른 이런 앰프였다고 한다면, T+A하고 매킨토시는 거의 반대 방향을 가는 앰프라고도 심지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재밌죠. 지금 레졸루션 3 제로도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앰프로 들어보면 스피커의 어떤 성향도 좀 더 잘 파악이 되지만 두 앰프의 특징이 또 좀 더 잘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제품의 공통점도 있어요. 둘 다 각사의 인티앰프의 플래그십입니다. 맥킨토시는 맥킨토시 인티앰프의 플래그십이기도 하고 유일한 하이브리드 진공관 프리단과 솔리드 스테이트 출력단을 갖고 있는 맥킨토시 내의 유일한 하이브리드 인티앰프고요. D+A의 PA3100HV는 그 최상위 라인업인 그 HV 라인업의 플래그십인 그런 제품이죠. 둘 다 출력이 비슷해요. 8오hm 기준의 맥킨토시는 350W, PA3100HV는 딱 300W. 그리고 맥킨토시는 프리단의 CBA-X7 4개를 좌우에 2개씩 4개를 진공관을 쓴 그런 하이브리드 방식이고 D+A PA3100HV는 가장 고전적인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PA3100HV 또한 대용량의 전원 트랜스를 써서 목표 자체는 순도 높은, 그래서 A클래스 동작 자체를 모범으로 하는 앰프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300W예요. 기본적으로 하이 볼티지, 그래서 모델명이 HV 라인업인데 하이 볼티지 그러면 뭔가 막연하게 이제 소리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막연하게 고전압으로 소리를 세게 내나 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정 반대쪽이에요. 고전압을 거는 이유 자체는 진공관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런 고압을 걸어서 노이즈 레벨을 낮추는, 순도를 높이는 그런 이유로 설계한, 그렇게 입력단의 고압을 걸어서 출력단으로 보내는 이런 방식이라는 의미의 HV 라인업이고요. 소리 자체는 오히려 진공관에 가깝습니다. 순도가 높은 걸 되게 중시하고 이렇게 뭔가 억세게 강한 힘을 주는 건 오히려 자제하는 그런 스타일의 앰프입니다. 반면에 맥킨토시 MA12000은 기본적으로 맥킨토시 골격이 그대로 있죠. 게다가 이 제품은 그 입력단의 진공관을 쓰는 바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9500 같은 제품하고는 음색 자체가 틀려요. 이런 게 맥킨토시 MA12000을 듣는 재미 중에 하나인데, 그 맥킨토시가 지향하는 뭔가 아주 견고한 토대 위에 만들어진 소리, 어느 스피커를 연결해도 불분명한 걸 싫어하는, 또렷하게 들려주면서 아주 심지가 굵고 그리고 이제 순도까지 끌어올린 이런 소리를 들려주는 앰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을 들어봐야죠. 오늘도 뭐 같은 요령으로 알파벳 순으로 맥킨토시 MA12000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D+A의 PA3100HV를 똑같은 곡을 그렇게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the sweetest flower when first it's new. 레졸루션 3.0는 윌슨 브랜시가 지향하는 공진 하나 없이 음악을 재생했을 때 생겨나는 그런 음원 속에 있는 모든 정보, 음색, 다이나믹스, 그리고 이 공간 정보까지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그러면서도 낮은 대역의 위력이나 다이나믹스를 그대로 들려주는, 실제 음악이 앞에 펼쳐지는 자연스러움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청자가 스피커를 의식하지 않고 음원 속에 있는 음악을 바로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데 이 회사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레졸루션 3.0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구현되는지를 이 두 앰프의 소리로 들어보셔도 극명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제가 정리해볼까요? 일단 맥킨토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맥킨토시 자체의 골격과 적극적인 소리가 있어요. 나는 적극적으로 여기서 요만한 침 튀기는 소리가 들렸어, 이거 못 들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들려줄게. 그리고 여기서 미사일이 이만큼 나갔어,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나갔어, 이걸 다 보여주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런 엔터테인먼트적인 기질이 있어서 시청자가 처음에 딱 몇 초만 들어도 그 음악이 뭔지도 모르고 이 스피커의 특성이 어떤지도 모른 채로 들어도 그 순간에 빨려 들어갈 수 있게, 그 상황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기질이 있어요. 반면에 T+A 시드 사운드를 대표하는 이 3100HV는 음의 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드렸지만 진공관을 목표로 해서 원래 음원에 있는 미세한 떨림, 이런 것들을 소리를 오히려 부각시키려고 다른 걸 부과시키지 않은 채로 원래 있는 소리 형태 그대로 들려주는 게 T+A의 목표이고, 그런 면에서 맥킨토시와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다릅니다. 맥킨토시처럼 이거 못 들었으니까 좀 더 선명하게 보여줄게 하고서 이렇게 보여주는 스타일이 아니라 원래 있는 만큼에서 뭐 터선을 굵게 만들거나 진하게 만들지 않고 그걸 그대로 들려줄 방법을 찾아서 보여주는, 그래서 이게 전달하는 과정이 덜 적극적이더라도, 바꿔서 말하면 좀 윤곽이 선명하다거나 좀 더 색깔이 진하거나 이렇게 윤곽 외곽선을 아주 선명하게 덧칠을 하지 않아도 이걸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든 앰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어떨까 싶어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 비유를 하자면 맥킨토시는 유화예요. 아주 진하고 뚜렷뚜렷한 터치와 강렬한 색채, 이런 걸로 선명하게 어떤 대상을 그려내는, 딱 보면 누구라도 이야 잘 그렸다, 그리고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맥킨토시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T+A는 수채화예요. 그 원래 색톤을 더 덧칠하거나 더 진하게 만들지 않고 원래 색 그대로 투명하게 다 보여주려고 하고, 원래 선 있는 대로 그걸 더 진하게 만들거나 적극적으로 막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만큼을, 그런 원근과 그런 색톤 이런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T+A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들어본 그 바하의 승천 오라토리오 같은 곡을 들어보면 확실히 맥킨토시 쪽은 뚜렷뚜렷해요. 진한 곳과 밝은 곳, 그리고 좀 어두운 곳하고 이렇게 여린 곳의 대비가 아주 선명하게 뚜렷뚜렷하게 잘 보인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유화처럼 그 톤 자체가 강렬하고 안 보이는 데가 없이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밝으면 밝은 대로 노출을 다 시키는, 그러면서 합창이 시작되면 진한 옷을 입은, 또 색깔이 좀 더 뚜렷뚜렷한 이런 옷을 입은 합창단들이 노래 자체도 적극적으로 노래를 해서 좀 더 앞쪽으로 나와요, 합창단들이. 그래서 무대가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합창단들의 또 간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합창단들의 위치가 조금 앞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노래를 한다고 그러면 T+A PA3100HV는 봄옷을 입고 나온 뭔가 좀 가벼운 복장으로 악단이나 합창단이나 비슷해요. 풋풋한 봄나물 같은 그런 향을 내는 현악기들이 연주를 하다가 합창이 딱 나오면 전체적인 무대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다만 윤곽이, 그 무대의 사이즈가 좀 더 잘 보입니다. 특히 앞뒤가 잘 보여서 스피커가 또 두 앰프 모두 순간 사라져서, 특히 앞뒤 간격이 크고 무대가 크게 녹음이 되어 있는 이런 음원을 들어보면 앞뒤의 입체감이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딱 떠오릅니다. T+A 같은 경우는 합창단이 노래를 시작하면 지금처럼 뭔가 좀 투명하고 가볍고 전후간 간격이 맥킨토시보다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좀 더 얇은 레이어들이 늘어서 있다는 느낌? 이런 게 T+A가 맥킨토시하고 다른 음원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지난번에 디스커버리 3 편의 댓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던데, 생긴 대로 소리가 난다. 아주 특징을 잘 잡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 맥킨토시는 이 뚜렷뚜렷한 짙고 푸른 블루그래스 패널에
녹색 진공관 광채가 나오는 그런 소리를 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T+A는 정교하며 순도를 높인 그런 스타일이라서 제품 자체의 디자인에서 뭔가를 뚜렷하게 시청자를 향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디자인은 아닙니다. 윌슨 베넷의 스피커 자체가 뭔가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맥킨토시 앰프에서 얘기했던 그런 엔터테이너적인 기질이 아니라 자신은 사라져요. 음악에 있는 음원에 있는 정보만을 그대로 던져주고 자기는 사라지는 이런 방식의 스피커이기 때문에 다이나믹스에 대한 접근 자체가 저희가 아는 일반 박스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다이나믹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다이나믹스가 아니라 굉장히 천연덕스러워요. 그러면서도 저음을 잘 내기 위해서 그래서 윌슨 베넷은 그 점을 보완하려고 아이소바릭 구조, 그 유닛을 서로 두 개씩 겹쳐놓은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4플레이의 101 이스트바운드 같은 곡을 들어보면 확실히 맥킨토시는 펀치감과 음악을 듣는 즐거움이 좀 있죠. 오디오적 쾌감, 이건 스피커만 잘 따라주면 맥킨토시의 재미를 따라올 만한 앰프가 많지 않아요. 그런 아주 호쾌함과 어떤 묵직한 저음, 그리고 저음 자체에 대한 그런 표현 자체가 대단히 다채로워요. 그 사이에 낮은 중역과 아주 초저역,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다이나믹스 이런 걸 구사해서 시청자가 듣는 재미가 말씀드린 대로 엔터테이너적인 그런 기질이 다분한, 그래서 이런 곡의 재미가 큽니다. 이 곡의 시작이 이제 낮은 음악 높은 음을 계속 왕복하죠. 킥드럼과 이제 심벌, 킥드럼과 심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가 들어오면 이제 스네어로 옮겨가죠. 요 각 세 대역이 다이나믹의 대비가 아주 뚜렷하게 보여지는 그런 선명함이 맥킨토시를 듣는 재미입니다. 이게 아마 맥킨토시 하이브리드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일반 솔리드하고는 조금 다른 바깥쪽에 매끄럽게 라운딩지는 마감, 앞쪽까지는 거칠고 강하게 음이 나오다가 음이 마지막에 끝을 맺을 때는 동그랗게 이렇게 윤곽을 매끄럽게 다듬는다 이거죠. 그래서 맥킨토시가 주는 어떤 뚜렷함과 에너지의 맨 끝에는 그런 어떤 매끈한 그런 깔끔한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걸 듣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반면에 T+A의 PA3100HV는 이 곡에서도 그래요. 다이나믹스가 대단히 순도 높게 나옵니다. 마침 비교하니까 그게 좀 더 잘 보이는데 맥킨토시처럼 이렇게 뚜렷뚜렷하고 막 대비가 막 선명한 이런 게 아니고 저 앞에서 누군가 연주를 하고 있는 느낌? 옷도 막 이렇게 진한 옷을 입지도 않고 옷에 별로 신경을 쓰지도 않은 채로 연주를 하고 있는 실제 킥드럼과 심벌 소리가 그대로 들려온 듯한 느낌. 특히 잘게 떨리는, 빨리 끝나는, 잔향이 그렇게 많이 남기지 않고 빨리 끝나는 그런 잘게 쪼개지는 음들이 맥킨토시보다 좀 더 잘 보이는 게 T+A 쪽입니다. 맥킨토시가 좀 더 골격과 색채를 좀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하면 T+A는 미세한 음의 순도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여주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맥킨토시를 먼저 들었기 때문에 호쾌함은 조금 물러서는 것 같지만 뭔가 좀 깊이 있고 연주자가 저 앞에 있다는 느낌은 T+A 쪽이 좀 더 순도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템포가 늦고 평범한 곡, 이 워터 이즈 와이드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곡은 또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이 두 앰프의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들어요. 어느 게 이 곡을 좀 더 잘 표현했다 이렇게가 힘들고 둘은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 둘 다 대단히 듣기 좋다 이런 느낌. 이 워터 이즈 와이드는 이제 보통 이제 물을 떠올리잖아요. 이 칼라 보너프의 보컬이 이제 흐르면서 저 오른쪽부터 기타가 시작해서 옮겨오는 이 독특한 설정으로 믹싱을 한 그런 곡인데 물로 비유를 한다면 이게 물에 관련된 곡이니까 맥킨토시는 확실히 짙고 까만 물, 시냇물보다는 고여있는 물을 맑고 깨끗한데 물이 깊어가지고 짙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대비가 잘 돼 있는 물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물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한다면 T+A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물이에요. 확실히 물이 맑고 이렇게 쭉 흘러가는 물소리 하나도 안 나게 쭉 천천히 흘러가는 그런 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속이 잘 보이는 그런 물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 이건 T+A 쪽입니다. 어느 쪽이 더 물을 잘 표현했다는 이제 개인의 취향과 본인의 스타일대로 나는 이쪽이 더 좋아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둘 다 물의 장면들을 아주 잘 묘사한, 실제로는 그 칼라 보노프의 목소리와 이제 그 포크 기타 소리지만 이런 곡들을 듣는 재미는 두 앰프가 어느 게 못하다 더하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힘든 아주 듣기 좋은 그런 워터 이즈 와이드를 들려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들어본 맥킨토시 MA12000, 그 다음에 T+A의 PA3100HV 양사의 둘 다 플래그십 인티 앰프인 두 제품을 같이 들어보면서 지난 시간에 들어본 맥킨토시 MA12000과는 또 다른, 그래서 좀 더 이 제품을 더 잘 알게 된 그런 계기도 되셨을 거고,
그 매킨토시와 비교해서 들어본 T+A의 BA3100HV의 소리도 매킨토시하고의 대비 비교를 하면서 AM프의 특성이 좀 더 잘 파악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윌슨 베넷시의 레졸루션 3.0로 두앰프 매킨토시 MA12000과 T+A의 3100HV를 들어봤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와서 직접 들어보시면 좀 더 리얼하고 더 많은 차이가 제가 못 들은 것까지도 잘 보이실 거예요. 와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